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뭘 찍었는데, 약간 도서관에서 찍어서 그나마 좀 덜 흥분하고 찍었지만, 앞으로 더 차분하게,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물론 이 공분의 그 표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제가 이 수양이 부족해서 이게 쉽지가 않지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되게 어색하네. 제가 가토이루유키 그리고 루소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현대 철학 그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보기 위해서 사실 현대가 되면은 동서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얽히고 영국 프랑스가 막 떨치고 막 일본 중국 또 대만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조선 막 얽히면서 사유들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영향을 받고 왜곡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가토 같은 이제 루소의 이제 그거죠. 근데 그 하면서 제가 스펜서를 잠깐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회신화론. 사회신화론은 제가 사회신화론을 뭐라고 표현하지? 소셜 다윈이즘. 다윈을 욕되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윈의 이론은 위대한 발견이고, 스펜서는 자연주의적 오류, 그 환원주의, 또 하여튼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엉성하고 이론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정당화에 많이 활용이 되죠. 제국주의 정당화에 활용이 많이 될 뿐더러, 근데 왜 아시아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다 퍼졌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왜 퍼졌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선 되게 민족주의와 결부해서 이렇게 퍼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도 영향 받았다면 받았을 수 있고, 량치차오 중국에. 근데 뭘 보려고 하냐면은, 제목에 제가 이제 쓰겠지만은, 량치차오가 스펜서를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시아에서 서구의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일본에 굴절돼서 쿠션 한번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본이 번역을 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과 함께 엄청난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중역하게 되고 막, 그게 한자문명권에 다 일어난 일이긴 한데, 중역된 거에 질에 비해서는 일본이 번역한 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최소한 그래도 한 번 번역이잖아. 그걸 두 번 번역하고, 구글 번역기가 지금 좋아졌지만은 옛날식 번역기 한 번
돌렸다가 다른 나라로 돌리고 또 다른 나라로 돌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듯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일본이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때 이제 특히 아까 말했던 저번 시간에 말했죠. 이걸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어저께 말했던 이 교육에 대한 것도 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뿐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번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학위를 주기도 해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되게 중요한 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루소도 번역이 되고 뭐도 번역이 되고 막 번역이 되잖아. 그러니까 량시차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막 도쿄대도 생기고 막 많은 이제 메이지유신의 주역들, 그리고 이제 그 뿌리에서 나온, 거기가 이제 사실은 문과 이과로 나뉘는 셈이거든. 예, 무인들이 있고 문인들이 있고 이렇게 나뉘지만 문인 쪽에서 엄청 번역을 해요. 예, 그거를 이제 일본어를, 유럽의 여러 언어를 공부할 수는 없지만 한중일의 그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얽혀있는 그 부분에서 중국 사람들 일본어 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 중국어 둘 다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식자층에서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어로 이제 쫙 보다 보니까는, 야, 이 서양 사상을 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이 계속된 그 노력들이 다 실패를, 양무운동이니 변법 자강운동이 다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이 뭘 놓친 걸까 생각을 하다가 뭐에서 이제 꽂히냐면은 스펜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악용되고 그랬어. 근데 스펜서를 보면서 대신에 이제 중국도 그때 당시엔 당하는 입장이거든. 중국은 제국주의 시기 뭐 이런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짓은 그래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식민 지배나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이거저거 하고 있지만, 근데 그래도 시장 질서에 들어와 있고, 오히려 그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반대로 돌려놓고 있잖아요. 원래 90년대 이때 관세 없이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고, 중국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온 거야. 들어왔다가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되고, 이렇게 사실 비관세나 이런 건 있었죠, 당연히. 비관세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무역 하지 말자 그냥 관세 이렇게 하고 블록 경제하고 하자. 관세 협상이 이제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량시차오가 이거 강한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 강한 국민. 그리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하지만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민족주의와 결합된. 왜냐하면은 방어 차원이거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자강할 수 있는 방어 차원이지, 야 우리 식민지 한번 늘려볼까? 이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입헌군주제로 또 가는 거야. 가토도 입헌군주제로 갔잖아요. 여러분, 정체들이 있죠? 그 정체에서 군주제가 있고 공화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화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민주공화정. 그게 이제 정체예요. 귀족정이 있고 뭐. 근데 군주정으로 가는, 그 군주정으로 가야 이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래도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은, 아,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구나.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일본의 사상적인 어떤 역동성에 비해서 중국은 굉장히 유동이 많이 치다가, 근데 결국은 마오쩌둥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모택동 얘기하는 거예요. 모택동. 근데 이제 그 즈음에 같이 이제 뭐 이제 신문화 운동이 됐건 뭐 백화 운동 이런 거 있죠. 백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5호 통제로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글에는 5호 통제로다 이렇게 글을 써. 근데 백화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쓰는 말, 아우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글을 쓰자는 거야. 그게 이제 1910년대 이때쯤에.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을 보니까는 3.1 운동을 하네. 놀란 거야. 지금까지 되게 조그만 나라로 생각했던 조선에서 3.1 운동을 해. 만세를 불러. 죽어가면서도 전국적으로. 그래서 5.4 운동이 유발이 됩니다. 그 5.4 운동쯤 돼서 이 10년대의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후스, 천듀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의 처음에 비슷해요. 신문화 운동, 백화 운동, 그리고 교육. 근데 그 스펜서 그쪽이 아니라 민주주의, 과학, 그리고 교육. 야, 중국에서 이랬다고. 중국에서 그 어떤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그걸로 안 돼, 실질적인 역학이. 그러니까 뭘로 가느냐, 천주수도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가는 거야. 막스주의로 가는데, 물론 이분은 나중에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양쪽에서 다 비판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헤게모니는 마오로 가는 거죠. 근데 후스가 뭐냐면은, 지금 양치하오는 일본에 가가지고 굴절된 그걸 배웠죠. 후주는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갑니다. 굴절되지 않은 듀이한테 배워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 존 듀이 선생, 이 미국의 뭐 정말 철학자, 또 교육학자, 철학자인데 그 철학에는 교육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당연히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휘소 선생이 엄청나게 어려운 연구를 했던 거기에서 존 듀이 선생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는 거야. 후수니까 외국 사람 같은, 서양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 후스. 우리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잠깐만요.
아, 씨. 한문 그게 어떤 한문으로 후수를 쓴 건지 그 기억이 안 나네. 아, 죄송합니다. 호적입니다. 호적인데, 이제 뭐 어떤 시기 이후부터는 이제 호적 이렇게 안 읽고 후수라고 읽고, 모택동 이렇게 안 읽고 마오쩌둥, 그리고 스끈평 안 읽고 시진핑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적이야, 호적. 중국 사람이지? 후스 하면은 뭔가 외국 사람 서양 사람 같잖아. 근데 이제 뒤에한테 배우는 거야. 배우면서 이거저거를 다 한번 일본에서도 배워보고 막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근데 후스가 이제 그 미국에서 배우니까는 맞는 말만 하는 거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이게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 이 굉장히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거든. 고정된 진리도 없고 계속해서 개선돼 나가는 그 자체. 그러니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교육 철학이 뒤에 교육 철학이 거기에서 연유한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이 과학적인 뭐라고 합니까? 방법론,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신문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후스가 주역이었어, 주역. 천두슈, 후스 다 같은 그런 주역이었는데, 후스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앞쪽에 양시차오랑도 다른 거야. 민족주의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미국적인, 그리고 교육 중시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중시하고, 과학적 탐구론, 게다가 점점 개선되는, 이걸 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은 조금 다르게 사실 사상만 가지고 볼 때는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있고 자생적인 동학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동학, 원불교, 뭐 증산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다 만만치 않은 깊이를 가진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경직된 사유, 그리고 체계라면은 중국은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게머니는 다른 쪽에서 잡은 거지.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10년대 후반이 되면은 세계 정세가 급변을 해요. 중학교 앞인 것 같은데, 중학교 여학생이 키가 나만 하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이제 바뀌어요. 뭐냐면은 소련의 상황이 바뀌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항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그걸로써 막스가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막 제국주의에 의해서 고통당한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도 이를테면은 독재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막 이런 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막스의 영향 받은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하다가 괜히
무슨 빨갱이처럼 이렇게 몰리는 홍범도 장군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그런 사상 전혀 모르시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분이신데 그냥 김일성이랑 엮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안 옮겼죠, 결국은.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좀 대세가 됐을 때 이제 후스하고 천주스는 갈리죠. 근데 천주스가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보니 수련의 모습도 중국의 모습도, 아, 이게 실제로 들어오면은, 아, 나 미국 철학도 별로였는데 소련 철학도 별로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분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로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삼았던, 간결하게 만들어서 삼았던 마오쩌둥이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만 한번 하고 끝내죠.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한자 문명권으로 번역을 해냅니다. 메이지 유신과 동시에. 그리고 거기에는 가토 같은 이 주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게 번역을 합니다. 당류를 받아들일 때도 이상하게 번역을 했던 것처럼, 당류는 원래 관료제거든요. 근데 귀족제인데 당류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 정권 시기로 가는 거죠. 안 통한단 말이죠. 근데 서구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를 번역은 하는데 다르게 활용을 하는 거야. 왜곡해서 활용을 해. 그 중에 하나가 스펜서였어. 근데 그 시기에 일본 유학을 갔던 양치차오는 스펜서를 보고 이거야말로 싸울 수 있는 도구다, 맞는 말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했어. 근데 연이은 시기에 1910년대에 후스는 아니다, 듀이 선생님이랑 사제지간이야. 그러니까 세계사가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사도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후스가 듀이 선생만큼의 철학적 깊이, 이런 그 저술이나 이런 거를 막 쓰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고 해야 되는 운동이 있었어. 신문화 운동. 그러나 핵심이 되는 거, 프래그머티즘 핵심이 되는 것들은 다 받아들였단 말이야. 민주, 그리고 과학적, 그리고 개선, 교육이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착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열강들이 놔두나? 전 세계 열강이 다 그냥 여기저기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 하고, 조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개, 여의. 그러니까 조개구이집 그거 말고 조개지를 설정을 해서, 각국이 실제로는 금싸라기 같은 데는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존 듀이보다는 오히려 막스가 도구가 되는 거야. 근데 게다가 3.1운동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5.4운동에는. 아, 진짜 한민족은 좀 달라. 어떻게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인도의 네루
이제 딸도 이제 수상이 되잖아요. 그 딸한테 쓴 편지에 3.1운동에 대해서 나와요. 영어로 이제 옥중 서신 이거 한 거를, 와, 되게 그 감격스럽습니다. 막 인도 사람이 영어로 쓴 글에 우리나라의 얘기가 막 나와요. 한국에서는 소녀, 10대 소녀가 저항운동을 이끌고 했단다, 막 이런 옥중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는 자세히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니까 그것도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미 헤게머니는 마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펜서, 듀이 중심으로 실제로 역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속한 문명권에서 어떤 식으로 사유가 뻗쳐나가고 했는지를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